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드디어 이제 9월이 됐습니다. 9월 초하루, 9월 1일 수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미국 시장은 그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 상승에 대한 좀 숨고르기,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그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다시 1.3을 넘어서 1.304로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야 뭐 그냥 당연히 뭐 그동안에 숨가쁘게 왔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그렇게 호흡 조정을 해도 뭐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 우리 시장은 어제 갑자기 8월 마지막 날 외국인들의 급작스러운 매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뭐 마치 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올랐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이제 밤 사이에 상당히 각각의 그 시장 참여 주체들이 좀 냉정을 찾으면서 냉정해지면서 시작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어요. 양시장이 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각각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게 그 좀 말하자면 방향 설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순매수로 갔다가 또 순매도로 갔다가 이거를 하루 종일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시장이 좀 불타올랐다. 8월 말일날 그러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은 조금 그 잔불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뭐 그런 걸로 파악됩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스피장에서 1219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고, 개인은 한 1000억이 넘게 1044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 기관은 313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세계 주체들이 다 어느 쪽 한 방향으로 하루 종일 간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도 그 보합선상을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이제 끝에 가서는 드디어 이제 3,200을 넘어서서 3,207.02포인트로 어제보다 0.24% 오르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닥은 개인들은 뭐 요새 며칠째 계속해서 사죠. 근데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조금 사는 강도가 좀 약해졌어요. 그렇지만 개인들은 계속 사고 오후 들면서 재미났던 게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코스닥에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지수도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045.98포인트 어제보다 0.74%가 올랐어요.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 외국인들은 끝에 가서 547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266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646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이렇게 되니까 연속 8거래일째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환율은 이제 오늘도 1157원 20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2원 30전이 원화가 강해졌어요. 원화가 이제 지금은 그 1162 하루 어제 이렇게 자리 잡은 후에 계속 그거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환율 쪽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가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 뭐 요새 이제 어떤 분은 뭐 IPO 많이 해서 시장 망쳐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이 오늘 IPO 돼서 처음 상장된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따상, 우리 소위 얘기하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뭐 주가야 이제 앞으로 흐르는 주가야 이제 시장에 맡겨지겠지만 일단 뭐 어쨌든 첫날 따상을 했다는 거, 요새 따상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알미늄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탄소 배출을 규제하니까 알미늄 재련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규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의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 왜 그러냐면 전기차에 이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소재예요. 알루미늄, 이 비철 금속 중에서. 이게 전기차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의 양극 그거를 만드는 이게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고. 그래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최근에 그 가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5월이면 불과 몇 개월 전보다 지금 80%가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올랐고 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 늘 자주 말씀드리는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하나이기도 한 거죠. 예. 그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오늘 좀 다른 쪽에 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산업부가 내년에 원자력 발전 예산을 5% 늘려서 편성을 했다. 새 예산에. 그런 거가 이제 알려지면서 좀 고무됐고,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미국 업체와 그 고온가스 SMR, 그 소형 원자로죠. SMR. 이거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쪽이 혹 달아오르는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원자력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계속해서 거듭되는데 잠시 쉬었다 또 가고 그러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쪽은 계속 그럴 거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행, 레저, 항공입니다. 이거 리오프닝 관련 이건 우리 신경 써서 봐야 돼요. 특히 이제 9월부터는 더 이게 이제 뭐냐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국내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위드 코로나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 접종률이 올라가야 돼요. 완전 접종률이 거의 그 반 이상 전체 국민에 올라가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시장에서 이거를 먼저 기대하는 거죠. 위드 코로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행, 레저, 항공 뭐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데 방역 당국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9월 말이나 뭐 10월 초 돼서 위드 코로나를 검토가 가능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속속 지금 이제 백신은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시장 얘기할 때 다시 이제 요 코로나 문제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LG화학이 또 거의 4.88%, 5%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삼성 SDI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배터리 대장주를 이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 영향으로 오늘 배터리 3사가 플러스 나는 건 없지만 특히 이제 그 LG화학은 좀 깊게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GM은 여러분 아시지만 또 이제 폭스바겐 ID3에서 또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GM에 의해서 폭스바겐하고도 이게 또 이 처리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어렵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NG 에너지 솔루션이 연내 상장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배터리는 이런 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신경 쓰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하신 분이 있는데 어제 저는 이제 제가 유튜버 중에서 별명이 댓글 부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댓글 보느라고 좀 늦게까지 가능하면 제가 하트도 보내드리고 답도 달아드리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혹시 답이 없더라도 너무 그렇게 제가 다 보고 읽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 이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대차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목적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 결국은 공매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이제 그 대차 거래가 늘면 우려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브런치 카페에 보면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2번을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그거 여러분 보시면 쭉 목차 나오잖아요. 그 아무 때나 들어가서 목차 나고 이게 몇 회인가 이래서 그거 찾으셔갖고 브런치 카페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고, 벌써 이제 이번 주가 48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MSCI의 선진국 지수, 선진국, 또 우리는 이머징 마켓. 왜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냐?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제 대국에 이제 근접해 가는데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느냐? 뭐 이게 무슨 기준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글로 가느냐? 뭐 그거 가게 되면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이머징 마켓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엔 그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시장 얘기를 하죠. 시장 보면 오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심나는 게 그럼 어제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제 생각대로 이게 이제 각종 그 추정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각종 그 펀드나 뭐 이런 거에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오늘도 확연히 드러난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억지 춘향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제 좀 올라서 그래도 다행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라도 있어서 또 주가를 또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고 이러면 그래도 좀 다행인 거죠. 그냥 계속 뭐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일을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번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 시장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뭐 이러면 또 이제 뭐 보합권에서 이러니까 뭐 참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제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뭐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상황이 개선돼야 된다. 근데 이런 것만 개선되면 어제 같은 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어제. 이러면서 이걸 확인했잖아요. 우리 시장도 이게 정리가 되면, 지금 이 걸림돌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어저께 확인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캐치해야 될 거고, 위안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그냥 막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제 원래 주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 작년하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이 9월 1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일이지만 많은 기대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7월, 8월 고생했으니 9월은 좀 낮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9월이 낮은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뭐 썸네일도 썼지만 9월은 좀 옆걸음질 치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횡스피 옆으로 가는 개걸음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9월부터 시장이 그냥 휙 가면 안 돼요. 그럼 재미없죠. 우리 현금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살 찬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소위 말하는 경험이 적은 작년에 처음 입문했거나 뭐 주린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초보 투자자가
우리 시장을 아주 쉽게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뭐 복잡한 거 다 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하나는 환율이다. 환율.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 하는 환율 문제 하나. 또 하나는 뭐죠? 완전 접종률. 완전 접종률은 뭐죠? 2번 이상 맞은 거죠. 전체 국민 중에 2번 이상 백신을 맞은 완전 접종자가 몇 %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진다. 근데 환율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157원 20전에 끝났으니까 어제보다 원화가 2원 30점 더 강해졌어요. 그 좋은 쪽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이거는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예 1150원 밑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주던지 그러면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요소 중에서 완전 접종률 이게 전 국민의 45% 이상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시장이 좀 활기를 차게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행, 레저, 항공 이런 리오프닝 관련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오늘 이제 여행, 레저, 항공 이런 게 움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언제 선언하느냐의 문제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텔 신라는 안 오르죠. 그거는 중국인이 뭐니 딴 데서 사람이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아주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건 뭐냐면 야 위드 코로나 2번 맞고 여행 가자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요즘 스피드가 이틀에 1%씩 1%포인트씩 늘어나요. 우리 이 전 국민 완전 접종률이 지금 어제 28% 조금 넘게 발표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틀에 1%포인트씩 올라간다고 계산해 보면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검토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좋다. 오늘도 이제 수출 동향 뭐 나왔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수출 500억 이상 뭐 찍고. 근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좋아지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펀더멘탈은 좋단 말이에요. 외국 기관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펀더멘탈이 빚을 발하려면 시장에서 빚을 발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 접종률이 50%를 저는 깨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시장이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세요. 28%에다 하루에 0.5%포인트씩 올라간다고 계산하면 단순 계산해서 언제쯤. 근데 그 시기가 뭐예요? 3분기 실적하고 맞물려요. 근데 이제 수출도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괜찮은 거로 봐서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불쏘시개도 있겠다. 불만 댕기면 붙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뭐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예. 근데 그렇게 시장이 녹록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는 우리가 신경 안 쓰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변수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가진 못하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내리막을 걸었는데 우리만 혼자 올라간다?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뭐 스피드는 좀 그렇다고 해도 이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연준의 변심이에요. 변심. 연준이 마음을 바꾸는 거. 일단 지금 이런 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했잖아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를 이게 원래 한 축이었는데 이걸 조각을 내서 금리 인상 멀리 있다 이래갖고 시장을 안심시켰잖아요. 일단 그거는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거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일어날 여러 가지 나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좀 이상하다. 최근에 이제 미국 집값 상승률이 너무 가팔라요. 근데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중고차가 올라서 뭐 인플레이션 수치가 뭐 중고차 빼고 못 빼고 그러면 뭐 그 인플레이션 수치 모르네요. 그것도 차가 굉장히 미국 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근데 집값이 케이시 쉰이라고 주택 그 지표 이렇게 발표하는 데에 의하면 지난달에 19%가 올랐어요.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CPI 이런 데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지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비자 그 신뢰 지수도 나쁘잖아요. 생각보다 낮잖아요, 지금. 113.8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미국 이제 국가 부채 승인 의회에서 받는 거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채 승인을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쓴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채를 늘리는 거를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려면 우리 말로 얘기하면 좀 이런 거예요.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 찬성하고 이러면 꼭 나쁜 국회의원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채 늘리고 국민한테 부채를 국가 부채를 늘려준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몸을 사릴 거예요. 몸 사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마지못해 떠밀려서 이게 되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 기억하시길 미국에서 막 주정부에서 공무원들 봉급 못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디폴트 상황까지. 그래서 막다른 길로 몰아갖고 할 수 없이 이거를 승인해줘야 욕을 안 먹지. 야, 이거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하자. 이래서 앞장서면 욕 먹는단 말이에요. 나쁜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깨름칙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가 10월, 11월에 막 초읽기에 들어가서 뭐 난리가 나면 이것도 시장에 좀 나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르게 그 스케줄을 굉장히 앞당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걸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연임이 확정되면 이제 그 다음에 더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금이 일정 비율은 좀 필요하다. 왜냐? 9월이 나빠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건 좀 웃기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사야 돼요. 왜? 나빴다가 금방 올라올 거니까. 근데 작년 같으면 무작정 올라서 먹는 시장인데, 올해는 떨어져야 마진이 생기는 시장이에요. 떨어져야 먹을 게 생기는 시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작년이랑 그런 게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9월을 이렇게 횡스피라고 정리를 하고 이걸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9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한테 살 수 있는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만 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9월 시장을 되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 우리는 9월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탁할 것인가 이걸 정해야 돼요. 이거 안 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도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이제 늘어지고 연말로 다가가면서 이렇다 할 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9월 시장을 정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시장을 따라가 보시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8.15 머니톡에 제가 화요일날 녹화했던 영상이 오늘부터 올라왔네요. 가서 좀 보시고 우리 백만겸에서 못했던 얘기도 좀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다시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